템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수급 한번 챙겨볼까요? 지금까지는 계속 개장하고 쭉 밀리는데요. 제가 이미 데일리에서 예상해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중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국인들이 영시장의 순매도가 늘어나네요. 금융투자도 늘어납니다. 볼게요.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아까보다요 327억 외국인이 열었습니다. 순매도가요 14분 전에 비해서 327억. 금융투자도 581억 더 팔았네요.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마이너스 1.3%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밀릴 수밖에 없겠네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요. 코스닥 시장은 아까보다 외국인들이 248억 더 팔았고요. 야무지게 파네요. 금융투자도 아까보다 81억 더 팔았네요. 두신도요 14분 전에 비해 4억 더 팔았고, 연기금은 순매수했고요. 사모펀드는 아까보다 1억 더 팔았네요. 그래서 기관은 오늘도 여전히 손 놓고 있는데, 금융투자와 외국인이 파니까 코스닥 지수도 1.2% 코스피와 비슷하게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요, 금요일처럼, 금요일은 외국인들은 장 막판까지 계속 좀 팔았어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좀 오후장에는 순매도를 좀 줄여드는 것, 외국인도 그래주시면 좋겠고요. 오후장에 외국인이나 금융투자가 순매도가 줄어드는 것 정도를 기대할 수 있겠고, 제가 개장 전 방송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시장은 이약시장 진입,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환율 상승에 들여는 먹구름, 이때부터 쭉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없는 장세에 대비하자, 이때부터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는 초기에 3분의 1 기간에 가격 조정이 쭉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초기 국면이라 본다면요,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올랐던 종목들 조심히 2차전지 관련주도 좀 조심하시고, 그 내부에서는 이제는 좀 그나마 2차전지는 폐배터리 관련주들, 그다음에 특히 개별 재료들, 소재 자원주들, 2차전지는 소재 자원주, 그 다음에 개별 재료주 중심으로 철저히 종목이 좀 재료가 있는 종목 위주로만 대응하시고, 그 종목도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여차하면 현금화하고 다시 본다,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요, 누가 봐도 지금 꺾이는 국면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것도 코스피는 당연하고요. 코스피는 당연히 꺾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말 팔아야 할, 누가 봐도 코스피는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도 나스닥,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도 지금 꺾이는 게 확실히 나고요. 이거 유지 못할 것 같아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꺾였습니다. 그때 하락이 많이 올라서 재상승을 위한 숨고르기,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알맹이시 빠진다, 제가 분석해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좀 가능하면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시고 관망하시는 쪽으로, 종목들은 철저히 재료주 위주로, 단타 위주로만 대응한다. 오늘 시장은 외국인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시 34분부터 순매도가 조금 줄었네요. 전체적으로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니아도 상승폭이 줄어들고요. 소부장들도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IT들도요,
힘은 눈에 띌 만한 건 없네요. 게임주도 전반적으로 다 빠집니다. AI라고 했던 관련주 오픈 엣지 비롯해서 좀 밀리는 분위기네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군요. 근데 제가 맞죠. 종목도 지금은 철저히 좀 재료가 있는 종목 위주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막연하게 강세장, 지난번에 1월처럼 막 오르는 장에서 막연한 기대감, 이런 증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글쎄, 레인보우 로보틱스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로닉 오스테미 임플란트를 이번에 공개 매수 성공률에 마쳤다. 이런 얘기가. 자, 이어플로 강세인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자님 이해 좀 해주시고요. 우리 정의원님, 프로회원님들께 제가 리포트 해드렸으니까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어플로 상승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방산료는 좀 빠지는 거. 방산을 보니까요. 이번에 루마니아 대통령이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루마니아 대통령이. 자, 우리 루마니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루마니아 세계사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마니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군요. 루마니아가 여기 있고요. 여기 우크라이나 여기 있고,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고요. 여기가 몰도바죠. 여기가 트란스니스트리아라고요. 여기가 또 러시아의 위성국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기가 루카센코 대통령이 있는 독재국가 있죠. 갑자기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벨라루스가 있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참 또 들으면 정말 속상한데요. 세계가 참 보면 독재자와 결국은 항상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민주와 독재의 싸움이 아닌가. 결국 역사라는 게. 그래서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우리 한 30년 동안 전 세계가 정말 좀 뭐랄까 평화로운 시기에 해외 여행도 하고 걱정 없이 전쟁 걱정 없이 살았는데요. 이 독재자들이 또 등장을 하니까 2차 대전 때도 그랬잖아요. 네, 히틀러하고 무솔리니하고 일본하고 딱 그냥 국민을 그냥 우습게 하는 그런 것들이 꼭 뭉치지 않습니까? 이 진영과 자유 진영이 싸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사실 2차 대전 때 중국에서 한 2천만 명 사망했다더라고요. 일본이 하도 못되게 굴어가지고 사실은요. 항상 이런 시대가 되면 독재자들이 이렇게 하면 싸움이 붙어서 많은 사람이 희생하듯이 지금도 또 그렇습니다.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이란하고 이런 것들이 또 뭉치니까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루마니아가 여기서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폴란드는 폴란드하고 루마니아, 체코 이런 데서 우크라이나 엄청 도와주고 있는데 루마니아가 여기 있군요. 그래서 루마니아도 지금 급합니다. 탱크 같은 거 우크라이나 다 빌려줘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천무 이게 하이마스거든요. 하이마스보다 더 강력하죠. 그 다음에 K9 자주포까지는 확정했는데 K2 대신에 얘기가 미국의 에이브람스 한다는 얘기가 좀 나더라고요. 에이브람스 근데 이거는 에이브람스는 미국 육군도 80년대에 만든 거를 가지고 지금도 업그레이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제트유로 쓰거든. 항공유를 제트유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 참, 그리고 한번 항속거리가 한 200몇 킬로밖에 못 가거든요. 제트유 보급도 힘들고 그런데요. 우리 K2를 쓰면 될 건데. 어쨌거나, 지금 루마니아 대통령이 들어올 때 천무 K9은 확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전쟁을 해보니까 하이마스 위력이 엄청나더라. 그 다음에 포병 전력이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탱크는 모르겠더라 이겁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좀 현대로템은 조금 아쉬운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루마니아 대통령이 다음 달에 온다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하도 러시아가 쏴대니까 그 미사일이 요격이 중요하더라 해서 에라진 X1이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 방산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미사일 방공 시스템, 천공이죠, 천공. 이게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해보니까 미사일 막는 거, 포병 전력, 이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부각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론인데요. 자, 지금 하이드로 리튬도 상승폭이 많이 줄었고요. 오반 리튬 마이너스 들어갔고요. 안트로젠도 나고요. 바이오니아도 마이너스 들어가고요. 시장 전반이 코스닥이 1.6% 역시 중기조정 초입에는 3분의 1 기간 동안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때는 억석 구별 없이 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국면이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밀리네요. 지금 보면요, 외국인들이 9시 37분부터 유가증권 시장의 순매도를 확대하고 있고, 코스닥도 사는 듯 하더니 다시 순매도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파니까 콩 떨어지네요. 코스피 1.6, 코스닥은요 지금 1.1% 빠진,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코스피를 보면요, 코스피는 야무지게 팔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왔다 갔다 좀 하네요. 그래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1.1, 코스피보다 덜 빠지고 있다. 금융 투자는 양시장에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겁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 제니어리 이펙트 1월 효과 끝내고 본격적으로 중기조정 초입 국면에 진입하고 있어서 지금은 조심해야 될 시기다. 그리고 철저히 단타 위주로 하시고요. 철저히 재료 있는 종목들, 그것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TV 들으시는데 죄송한 게 제가 참 우리한테는 말이야, 제가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카카오TV를 제가 뭘 잘 못해가지고요. 채팅방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채팅방을 부활시키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TV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채팅방을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채팅방이 지금 안 보입니다. 우리 유튜브는 제가 지금 채팅 보고 있는데요. 카카오TV는 그게 안 되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 보시면서 센 주식이 어떤 건가, 이렇게 되면 센 주식이 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면 센 주식 하이드로 좀 센 게 보이고요. 성일 하이텍도 좀 세네요. 지금 보면 폐배터리 관련 주주는 성일 하이텍이 상대적으로 좀 돋보인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도 플러스가 나지만 어쨌거나 시장이 무거워지면 시총이 작은 게 좀 상대적으로 작은 게 낫겠죠. 그 다음이 이어플로우 같은 게 좀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일단 풍산도 고개를 드는데 포탄 때문에 지금 포탄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포탄 한 발에 제일 싼 게 150mm, 155mm가 요즘 포탄 한 발에 돈 100만 원 하죠. 정말 전쟁은 사치의 극치입니다. 돈 없으면 전쟁을 못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봄에 춘계 대공세를 하는데 포탄을 지금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뿐이다. 한국이 포탄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춘계 대공생을 한 대포가 있으면 뭐합니까? 포탄이 없으면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아마 물밑에서 미국이 우리를 사가가지고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산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155mm부터 아주 한 개만 수천만 원짜리 비싼 포탄까지 다 만듭니다. 풍산이 기술력이 또 뛰어난 데서 포탄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탱크 같은 경우도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포탄이 없답니다. 포탄이. 그래서 브라질에 포탄이 말해서 브라질에 좀 달라 그랬더니 브라질이 또 룰라 대통령이 좌파 아닙니까? 안 해줘가지고 지금 그걸 만들 수 있는 곳이 한국도 풍산뿐이랍니다. 그래서 풍탄에서 좀 105mm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또 이러다가 참 우리나라가 빠지지 않네요. 반도체도 안 빠지고요. 전기차 배터리에도 안 빠지고 전쟁나도 안 빠지고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참.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그래도 오늘 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LNF가 버티는 게 다행이네요. 이제 그래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이 1, 3, 4위 종목들이 버티니까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자, 외국인들이 지금 약간 더 이상 순매도를 하지 않으니까 코스닥 지수도 살짝 반등하려고 폼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흐름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유리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한미 반도체도 살짝 벌어졌는데 이제 이유 제가 설명드렸죠. HBM. 그다음에 인텔리언 테크 이런 종목이 움직이는데 이건 저궤도 위성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저궤도 위성에 관한 대책을 좀 조만간 발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텔리언 테크. 네, 윤영님 감사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금융 조용하고요. 자동차는 좀 낙폭이 있습니다. 바이오는 역시 오스코텍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죠. 네, 지금 화학업종은 좀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2차 전지는 셀 메이커들로는 마이너스고요. 아무래도 코스피 종목이다 그런 것 같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래도 오늘 플러스 나네요. 전체적으로 좀 양극재 업체들 오늘도 배터리 재활용 업체들 다음에 소재 업체들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폐배터리 재활용은 천연 자원이다 미네랄이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재 하이드로리튬, 어반 리튬 중심으로 2차 전지를 보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 보이시고요. 조선주 오늘 조선 방산으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엔터는 게임용 전반적으로 다 마이너스고요. IT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소부장들도 한미 반도체, 오르스 테크놀로지 정도가 HBM 관련주다.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하반기부터는 DDR5도 본격화될 거라서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다 이러고 있는데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지금 미국이 중국의 우리 반도체 공장들 이제 포기를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걱정에 그에 관련한 좀 손실이 좀 있지 않을까 앞으로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은요 왕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제도 왕이 외교부장이 푸틴 대통령 만나가지고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정말 자기가 대국이라면 해서는 안 될 얘기들. 그래서 뭐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 그러면서 영토에 현존하는 영토를 서로 인정해야 된다. 지금 러시아가 뺏은 땅 정도로 인정하고 휴전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은 무슨 좀 표현이 저급합니까?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거는 북한 정도가 할 얘기지. 중국이라 때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근데 독재국은 뭐 할 수 없죠. 자기들도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라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참 또 열받습니다만, 이 북한 전 것도 그제 김여정이가 뭐 전략 핵은 남한을 쏘지 않는다. 뭐 말 같지 않은 전술 핵을, 그러니까 북한에는 전술 핵, 뭐랄까, 좀 파괴력이 적은 핵무기를 해서 자살 부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 초기에 미군 기지나 이런 데 와서 소규모 전술 핵을 터뜨려서 일거에 제압한다. 이게 북한의 전략인데요. 열병식 할 때 자살 부대들이 앞에 막 방사능 표시된 무기 들고 막 쫙 걸어가죠. 저런 걸 정말 동포라고. 그래서 남한한테는 전술 핵은 막 쓰겠다는 겁니다. 전략 핵은 뭐 남한은 그건 미국을 자극하는 일이니까 안 쓰고 그런 반경령을 한번 볼게. 그런데 전술 핵은 쓸게. 참, 북한의 연변 이런 데는 지금 뭐 핵에 노출돼 가지고 다 엉망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독재자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안타깝네요. 참, 많은 사람들이 다시 평화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이 멋진 나라가 더 세계를 리드를 해야 될 건데 말이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9시, 코스닥은 9시 35분, 코스피는 9시 42분부터 약간 좀 횡보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결국 오후장 금요일처럼요, 오후장 코스닥의 금요일 날 1시 55분부터 급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금융투자의 순매도 감소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질지가 오늘 남은 관건인 것 같아요. 오전은 이런 흐름으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방송 제가 이제 2부 방송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은 중기 하락 국면 진입했고 초기 국면이다. 초기 국면은 이 3분의 1 기간 동안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지금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이미 뭐 꺾이는 게 확실하고 코스닥도 네, 오늘 제가 볼 때는 뭐 21선 깨고 나는 거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조심하자. 그래서 철저히 재료주 위주로 단타 위주로만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 이 속에서 하락 국면에서 똘똘한 종목을 눈여겨봐 두는 것은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오늘 시장 흐름을 본다면 오늘은 오후장에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오후장에 좀 고개를 드느냐 만드느냐 그거 하나가 남아있다. 그거는 이제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동향을 살펴볼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만약에 오후장에도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순매도를 더 늘린다면 오늘 시장은 오후장에도 좀 크게 밀릴 수도 있겠다.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시장이 참 재미가 없겠네요. 그리고 내부 2차 전지는 앞으로는 소재와 천연자원 관련주 위주로 대응하시고 그 외 종목들은 철저히 재료주 위주로 대응하자.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특급 브레인 하채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